자녀 양육에 있어서 좋은 관계는 그냥 처음이자 끝이라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관계에 소중한 사람이면 아주 사소한 일도 즐겁게 기억되기 쉽고요.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추억을 만들고 쌓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8강 추억을 남기라. 미국의 유명한 동화작가이자 국민 만화가인 닥터 수스의 책들은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독서 가이드라인인 전미교사협회 100대 어린이 책에 10권 이상이 선정되어 있고 하버드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 닥터 수스의 책을 읽으며 자랐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심지어 미국 독서의 날을 이분의 생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순간의 소중함은 그것이 추억이 되기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순간순간이 정말 소중한데 그것이 나중에 추억으로 남지 못한다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육아 멘토인 오은영 박사님은 상담하러 오시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수학 점수는 몇 점이었나요? 그럼 대부분은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라고 답하지만 그럼 혹시 그때 시험을 공부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묻자 모든 패널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경쟁하듯이 말했습니다. 어떤 패널은 당연히 있죠. 저는 잠 안 오게 하는 약까지 먹었는걸요. 라고 말하며 그 당시 유행했던 약의 이름까지도 금세 생각해냈습니다. 사실 어릴수록 무엇을 했었나 보다는 그것을 할 때의 분위기가 더 기억됩니다. 그래서 체벌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엄마의 험악한 표정과 말투, 그리고 무엇을 들고 때렸는지와 맞아서 아픈 기억만 또렷이 기억하게 되니까요. 어릴수록 단편적인 사건들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기억의 촉감이나 느낌은 고스란히 몸에 각인되고 결국 그것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짓게 한답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공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보내려는데 그리 애를 쓰는데 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자신의 반평생을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에 대해 공부했다는 연세대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님은 행복의 기원이란 책에서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은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기억을 켜켜이 쌓아놓아 현재 힘든 순간에도 그것들을 의지하며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에게 오늘 하루란 힘들고 지친 노동의 한 페이지일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추억을 만드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공포스러운 한 장면으로 남느냐 아니면 추억으로 남느냐는 정말 한 끗 차이죠. 요즘 저희 집에서는 예전 일을 기억하며 아이와 함께 빵 터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쓰던 탭북이 수명을 다해서 최근 아이패드를 하나 장만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기계치라 뭐든 처음 사면 고전을 하는데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큰아이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거 여기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카톡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이죠.
그런데 딸의 대답이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잘 생각해봐. 과연 뭐를 눌러야 할까? 엄마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 잘 찾아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인 거죠. 아이들이 어릴 적 공부하다가 막히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답을 말해주기보다는 항상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 과연 네가 모르고 있을까? 알 수 있을걸? 잘 생각해보자. 이런 등등의 힌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반전이 돼요. 딸이 그 말투를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건 기억하니까 서로 얼굴 보고 빵 터진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도 추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땐 그 추억을 이야기하며 사는 거죠.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 집 유행어 중에 그랬던 그녀가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 너무나 귀여웠던 말과 행동들을 기억하며 그랬던 그녀가 지금은 점점점이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라고 말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귀여웠던 자신을 추억한다는 걸 싫어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일명 모노비전, 우리말로 하면 한눈 보기 방법인데요. 사실 이 방법은 안과에서 노안을 치료할 때 많이 쓴답니다. 몇 년 전 이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땐 설명을 들었어도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지금은 제가 노안으로 불편을 겪게 되니 엄청 이해가 잘 됩니다. 젊었을 땐 대부분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게 되면 원시가 찾아옵니다.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매우 불편해지니까 안과에서는 한쪽 눈은 가까이 있는 걸 보고 다른 쪽 눈은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게 시력을 교정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근거리와 원거리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원리를 육아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아이와 함께하는 일들이 물론 현재의 목적에 맞게 잘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나와 아이들이 오늘을 기억할 땐 즐거운 추억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기분 좋게 끝나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죠. 재미있는 소설책도 클라이막스 땐 갈등이 고조되잖아요. 하지만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죠. 자녀들과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설령 가족원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 해도 항상 사과하고 용서함으로써 끝이 난다면 이후 사이는 더욱더 돈독해지고 먼 훗날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해피엔딩이 다 추억으로 남지는 않지만 최소한 나쁜 기억으로 자리 잡는 것은 방지해주죠. 저희 큰아이가 5살 때쯤 밖에서 놀다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동네 오빠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돌면서 자기한테 베이비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베이비가 아니야 라는 말을 영어로 가르쳐주고 가서 큰 소리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더 서럽게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가서 난 베이비가 아니라고 말했더니 오빠들이 눈 깜짝도 안 하면서 그래도 넌 베이비인데? 라고 놀렸대요. 그러더니 아무래도 저 오빠 엄마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딸의 손을 잡고 그 집을 찾아가 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 딸이 이제 베이비가 아닌데 그 집 아들이 자꾸 베이비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요. 그러자 그 엄마가 우리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너는 절대 베이비가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오빠가 집에 들어오면 혼내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아이는 돌아오는 길에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이 사건을 같이 기억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반복되는 일상에 창의적인 양념들이 곁들여져야 합니다. 항상 되돌이표가 되는 뻔한 일상이라면 추억으로 남기 힘들겠죠. 엉뚱하고 재미난 일들이 가미가 되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아이들의 생일날 그냥 미역국 먹고 케이크 자르고 선물 주기를 반복한다면 20살이 되었어도 추억할 만한 게 하나도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마다 아이들 생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지를 궁리했습니다. 주로 그 해에 아이가 가장 관심을 보였던 주제로 스토리도 짜고 게임도 만들고 장식도 하죠. 예를 들면 큰아이 같은 경우 4학년 때 뮤지컬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주제를 라이트, 카메라, 액션으로 잡고 쿠킹 오일로 반사판도 만들고 집에 있는 카메라를 좀 장식해서 더 큰 방송용 카메라 같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즉석 뮤지컬을 한번 해보라고 한 뒤 남편은 촬영을 하고 저는 반사판을 대주었죠. 좀 이렇게 막 오버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의외로 근사한 작품이 나온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했어요. 둘째는 1학년 때인가 별명이 북웜이었습니다. 차를 타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책을 읽어서 위험하다고 많이 혼났죠. 그래서 그해 생일에는 동네 놀이터에다 스탠드 책상을 하나 옮겨놓고 거기에 그 해의 최애의 북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퀴즈쇼를 했죠. 아, 서연이가 이 책을 왜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책의 순위를 맞춰보세요. 등등이요. 친구들로 하여금 둘째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게 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책 보물찾기도 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딸 아이가 쓴 스토리를 복사해서 미니 북을 만들어준 다음 사인회도 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고 행사를 하면서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엄마, 그냥 친한 친구들이랑만 에버랜드 가면 안 될까요? 사춘기가 되면 이제 자기들만의 추억을 쌓겠다는 거죠. 이렇게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온전히 부모를 수용해 줄 때 나중에 이야기하며 같이 웃을 수 있는 추억을 많이 쌓아야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상 해야 하는 일들에 창의적인 아이들을 살짝 곁들여 주어도 됩니다. 자세한 예들은 우리 줌 수업 시간에 나누기로 해요. 셋째, 자녀와의 일상이 추억으로 남으려면 언제나 관계에 신경 쓰셔야 해요. 아무리 즐거웠던 기억을 같이 한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 그 전에 좋았던 기억을 생각하기조차 싫게 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좋은 관계는 그냥 처음이자 끝이라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관계에 소중한 사람이면 아주 사소한 일도 즐겁게 기억되기 쉽고요.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추억을 만들고 쌓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추억으로 사는 동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마틴 셀리그만에 의하면 좋은 기억이 삶에 의욕을 북돋아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기억들은 삶의 좌절과 무기력을 안겨준다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낙관성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승리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저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보면 어린 시절의 즐거운 추억이 많은 아이는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말이죠. 오늘도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먼 훗날 웃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줌 수업에서 만나요.